그래서 이 슈발츠힐트 문제의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케플러 문제와 디테일은 물론 다르지만 개념적인 면, 정성적인 면은 상당히 비슷하게 잘 가고 있어요. 비슷하게 가야지 아무래도 풀이 과정도 그렇고 나중에 결과도 그렇고 비교하기가 쉬워지겠죠. 슈발츠힐트 문제와 케플러 문제 사이 하나의 차이는 이제 이펙티브 포텐셜이 모양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는 건데요. 딱 봐도 함수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이펙티브 포텐셜을 아래 관한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감을 얻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. 요즘은 컴퓨터들이 그림을 워낙에 잘 그려주니까 뭐 순식간에 그냥 몇 줄 적어서 입력하면 그래프가 나오지만 조금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수작업 얘기를 하자면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의 주된 특징을 알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극점을 찾는 거예요. 극대값, 극소값, 그리고 그 극대, 극소의 위치가 어딘지.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미적분 처음 배울 때부터 많이 수련을 했던 과정인데요. 이펙티브 포텐셜 함수가 2개 항 곱하기 2개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전개하면 4개 항이고요. 그 중에 하나는 상수기 때문에 미분할 때 영향을 안 주고 나머지 3개는 R분의 1에 관한 적당한 파워들이니까 미분은 쉽게 되죠. 미분을 좀 차근차근 해보면요. R분의 1에 대한 차수로 순서를 배열을 하면 첫 번째 항은 이런 게 나올 거고 두 번째 항은 개수가 L제곱, 가군동량 제곱으로 나올 거고요. 이렇게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상대론적 단위계에서 저 가군동량은 기회와 같은 디멘션을 가진다는 것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 포텐셜을 R로 미분한 값이 0인데가 그 값의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디서 그 값이 생기는지를 보면 K가 0일 때와 1일 때가 많이 다른데요. K가 0이면 뒤에 2개 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유일한 그 값은 R이 0보다 큰 실수 범위 안에서 2분의 3 RS가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반면에 K가 1이면 매시브 테스트 파티클에 해당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의 식의 R 사승을 곱하고 나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서 풀 수가 있죠. 풀어보면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럼 이 R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두 근이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 중근이냐에 따라서 또 조금 양상이 달라질 겁니다. 그리고 각 극값이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따지려면 2차 미분까지 들여다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겠죠. 뭐 2차 미분하는 과정까지 자세히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결과를 인용을 하면 K 콜 0일 때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던 저 극값에서 2차 미분은 항상 0보다 작고요. 그 말은 이 포텐셜의 극값은 언스테이블한 극값이 됩니다. 그 근처에 R값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더라도 거기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. K가 1인 경우, 매시브 파티클 경우에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가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저 근해 공식에서 나온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1 마이너스 3배의 RS제곱 나누기 L제곱의 부호에 따라서 물론 양상이 많이 달라질 거고요. L제곱 쪽이 더 커서 이 스퀘어 루트 안에 있는 컨비네이션이 양수가 되면 R 플러스 마이너스는 2개의 실근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 R 마이너스는 언스테이블한 극점이 되고요. R 플러스는 스테이블한 극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음 페이지에 곧 나올 그래프를 보면 자명한데요. 그 다음에 L제곱이 3배의 RS제곱과 같으면 R 플러스와 R 마이너스가 하나로 합쳐져서 중근이 되고 2차 미분값을 보면 2차 미분값이 0이 되고요. 반복점이라고 부르죠, 아마. 그 위치는 당연히 이제 R이 3배의 RS와 같은 점이 된다는 걸 위에 포뮬라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L제곱이 3배의 RS보다 작으면 그 값은 없습니다. 저 B라는 함수가 단조 증가 함수가 되거든요. 말이 길었는데 그래프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고요. 지금 보여드린 첫 번째 그래프가 K가 1인 경우, 매시브 파티클인 경우인데 정성적으로 좀 달라 보이는 그래프의 3개의 유형을
보여드리고 있고요. L제곱과 세배의 RS제곱 사이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갈라지는 건 방금 식으로 한 얘기와 일치하는 얘기고요. 이 그래프에 그리는 범위와 그다음에 독립변수 잡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좀 더 눈에 보기 편한 방식으로 가기도 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가기로 또 하는데, 제가 경험상 익힌 요령 중에 하나는 그냥 R 대신에 R에다 로그 치환값을 X쪽에다가 스케일을 집어넣으면 그래프 모양이 조금 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눈에 보기 편한 방식으로 나옵니다. 반면에 K가 0인 경우, 포톤의 경우는 파라미터 값들을 적당히 바꿔줘도 별로 차이가 안 생겨요. 그래서 항상 극값이 하나 있는데 언제든지 언스테이블한 극값이 되고 극값의 위치도 항상 변하지 않고요. 자, 이 정도로 이펙티브 포텐셜의 그래프 모양에 익숙해졌으면 이제 할 일은 슈발츠슈르트 문제와 케플러 문제를 비교를 하면서 어디까지는 공통된 면이고 어디서부터 달라지는지를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마저 풀면 되는데요. 아까 케플러 문제 복습할 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계산 트릭들을 다 그대로 갖다 쓰는데요. 약간씩은 차이는 있어요. 타임 미분을 파이 각도에 대한 미분으로 치환을 하는데 여기 타임은 그냥 코디네이트 타임이 아니라 프로퍼 타임이라는 또 약간은 차이가 되고요.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 나오는 모양은 거의 똑같습니다.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케플러 문제 풀었을 때와 정성적으로는 큰 차이 없이 이런 식으로 적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R분의 1을 U로 치환하는 테크닉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고, 우변의 모양도 케플러 문제 풀 때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. 우리가 이 K라는 변수를 도입을 해서 매시브한 경우랑 매슬리스한 경우를 같이 묶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매시브 파티클에 해당되는 케플러 문제랑 비교할 땐 K는 1이 되니까 여기까지도 거의 똑같은 거고요.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텀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U의 3승에 비례하는 텀입니다.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논하기 전에 이 식 자체에서 케플러 경우와 지금 이 슈왈츠슈르트 경우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.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질량의 기여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를 하면 리딩 텀이 뉴턴 역학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. 그 말은 광속의 이른 단위계에서 이 슈왈츠슈르트 문제에서의 에너지는 매스로 나눠서 노멀라이즈한 에너지는 리딩 텀은 매스 자체니까 1이 될 거고, 두 번째 나오는 텀이 뉴턴 역학에서 얘기하는 에너지의 대응이 될 거라고요. 반면에 가군동량은 역시 뉴턴 역학에서 벗어나는 코렉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리딩 오더에서 이미 슈왈츠슈르트 문제의 값과 케플러 문제의 값이 일치하는 데서 출발을 할 거고요. 그럼 지금 슈왈츠슈르트 문제의 좌변을 보면 2제곱 마이너스 k 나누기 l제곱이 있는데, 방금 얘기한 슈왈츠슈르트 문제의 파라미터들과 케플러 문제의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보면 케플러 에너지의 리딩 오더에서 좌변에 들어올 상수가 2배의 케플러 에너지 나누기 케플러 가공동량 제곱이 나올 거고, 이 모양은 우리가 케플러 문제 풀 때 봤던 거랑 이미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. 따라서 이 슈왈츠슈르트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면 케플러 문제와 매우 흡사하고요. 케플러 문제에서 많이 벗어나는 요인이 뭔가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물으면 답은 저 마지막에 등장하는 U3승 텀이 중요해지는 영역에서는 케플러 문제랑 많이 벗어날 거고, 저 U3승을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코렉션으로 취급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 이퀘이션의 솔루션도 케플러 솔루션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양상을 띨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럼 언제 저 U3승 텀이 크거나 또는 작거나 하냐라고 묻는다면 케플러 문제 때부터 있었던 다른 텀과 대소 비교를 해야 되죠. 예컨대 U제곱 텀과 이 U3승 텀을 곧장 비교를 한다고 치면 그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, 비율은 뉴메리컬한 상수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슈발츠슈르트 레디어스와 U0라고 불렀던 이 컨비네이션, 이 척도가 되겠죠. 왜냐하면 타원 궤도가 이 U0 근처에서 맴돌니까.
그래서 결국은 RS의 제곱과 L제곱의 비율을 냈을 때 RS제곱 나누기 L제곱이 1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서는 저 U에 대한 삼승텀이 작은 코렉션이 될 거고,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솔루션도 케플러 솔루션에서 살짝만 벗어난 모양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.